이틀 만에 다시 불어온 바람은 예상대로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출발할 때 불어오던 북서풍이 남풍으로 변한 것이다. 남풍에 휩쓸려 북쪽으로 방향을 튼 장보고호. 라디오에서 북한 노래가 잡히기 시작했다. 어느새 북방 한계선 근처까지 와버린 것이다. 통과해서 계속 북상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교신을 합니다. 오바. 네,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수시로 파악을 하면서 이대로 북상하면 연평도 쪽에 상륙할지도 모르는 상황. 어디 갈까? 여기인데, 요즘인데. 바람에 더 이상 밀려가지 않기 위해 일단 돛을 내리기로 했다. 이곳에서 버티면서 바람의 방향이 다시 바뀌기를 기다려보는 것이다. 하지만 뗏목이 계속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하자 군용기가 하늘을 돌며 감시를 시작했다. 뗏목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는지 살펴보며 비행기는 초계 활동을 벌였다. 뭐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내일까지라고 그러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내일 오후도 될 수 있고 뭐 밤. 결국 장보고호는 최종 목적지를 인천에서 대청도로 바꾸기로 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 띠장이 중단 결정 내렸으니까 띠장이 결정 내린 대로 우리는 하는 거야. 출발 닷새만인 3월 31일 장보고호는 대청도에 도착. 황해를 건너는데 성공했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달성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일본까지 안 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뭐 해상에서 이틀이나 기다리면 엔칸하고 기다렸다가 바람이 바뀌면 갈 수 있는데 일본까지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다 왔다고 봐야 되고요. 산둥반도에서 경기만까지 장보고호가 거쳐온 이 항로는 고대부터 많은 배들이 오갔던 바닷길입니다. 자, 이 영정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당나라에서 구법 활동을 했던 옌닌이라는 일본 스님의 영정입니다. 옌닌은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당나라에서 신라에 돌아오는 그 길을 상세히 적고 있는데요. 9월 2일 정오 무렵 적산포를 출발해서 9월 4일 새벽에 신라의 서웅주에 도착을 했다. 이곳은 옛날에는 이 백제의 땅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웅주는 지금의 공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옌닌이 탄 배는 이 산둥반도를 출발한 지 불과 하루 반 만에 이 서해안 태안반도 일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뗏목 항해를 통해서 이 바람과 해류만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중국에서 이 서해를 건너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중일 이 삼국을 잇는 나머지의 백길,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해안에 도착한 후 간단한 정비를 마친 뗏목 장보고호. 이제 장보고호는 다시 서해 연안을 타고 항해를 시작한다. 뗏목으로서 연안 항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물길을 찾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시 고대항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한 번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역이라든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항구마다 기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항해는 곳곳에 해양 유적지가 있는 곳에 기항함으로써 고대의 항해와 고대의 항로와 고대의 물류의 집산지를 나름대로 찾아보는 것이죠. 고대부터 사용된 바닷길이라면 이 길을 따라 해양 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다 부안에 이르자 멀리 중막동 절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주위의 바다는 물살이 빠르고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하다.
이곳을 지나던 배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난파되는 일도 흔했다. 이 중막동 절벽 아래엔 당굴이 있다. 당굴은 바다를 지키는 해신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절벽의 꼭대기엔 수성당이라 불리는 작은 제사 유적이 서 있다. 서해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수성당. 그런데 지난 92년 이 제사 유적지에서 엄청난 양의 제사 유물들이 발굴됐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토기들에서부터 중국제 청자와 일본제 석기류까지 중막동에서 이렇게 다양한 제사 유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지점을 꼭 거쳐야 되는 연안 항로의 요충에 있으면서도 대단히 난파 위험이 높은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거는 그 5세기대의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그 해신에 대한 제사 의식이 꾸준히 이어져 왔던 그러한 지역이죠. 뱃사람들에게 바다는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항해의 안전을 빌며 해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해양 제사 유적은 바다를 업으로 삼거나 바다를 항해하는 상인들이 바다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대개 어떤 영험한 영적인 곳, 그래서 제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신령스러운 공간을 제사 대상으로 섬기고 그곳에서 매년 또는 수시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들러서 제사 지내는 것이 해양 제사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호 대원들도 무사 항해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수성당에서 모시는 바다신은 바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계양할미. 계양할미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해안가에 유난히 이런 흔적이 많은 것은 이 뱃길의 중요성과 그 위험성 때문이다. 바다에는 길이 있거든요. 길을 못 찾으면 사람이 고생을 하거나 또는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황해바다를 건너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남해를 통해서 일본 열도까지 가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곳에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천수백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탐험대원들은 고대의 바닷길을 따라가며 어느새 옛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가졌던 마음가짐까지 복원해 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만을 출발한 지 5일째. 장보고호는 완도에 도착했다.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던 해상왕 장보고.